BTS가 3년 9개월 걸렸던 100만 장을 하이브의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 7개월 만에 깼고요. 그거를 SM의 라이즈가 또 깼어요. SM 라이즈가 초도 물량이라고 하는데 초도 물량이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거를 3일 만에 103만 장을 돌파했어요. SM 라이즈가. 근데 다만 약점은 JYP나 하이브처럼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안 했어요. 와, JYP 진짜 대단한 거 아시죠? 미국 시장에서 끝까지 버텼더라고요. 그거 박진영 인터뷰 한번 보세요. 엄청 감동적입니다. 이 아메리카 리퍼블릭이라는 최대 음반 유통회사에서 JYP 박진영한테 그랬대요. 야, 너네 그 엔터 아이돌 만드는 시스템 우린 절대 못 따라해. 아, 거기서 딱 이거 일종의 2차 전지 하이니케 양극재 기술 장립 장벽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걸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봇 업종 내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T로보틱스는 22% 올랐고요. T로보틱스 왜 오르는지 아세요? 최근에 기사 나오는데. 네. 알려줄 수는 없다 하는데 LG 이노텍에 그 정식 벤더로 등록이 됐어요. 괜히 정식 벤더로 등록을 하진 않겠죠. 근데 LG에 뭐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2차 전지 회사랑 반도체 회사들의 가장 영순위는 뭔지 아세요? 생산 원가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조금 없이 보조금으로 그거조차도 지금 GM이 막 빼가려고 하고 하잖아요. 포드가 빼가려고 하고 뭐 80% 요겠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기사로 나오긴 했는데 75% 중에 50%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진을 높이려면 결국은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올리거나 비용을 떨궈야 되는데 비용 떨구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엄청나게 떨구려면 2차 전지 회사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제조업체는 인건비 싸움이라서 인건비가 말도 못하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여의도에 이제 잘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파트타임이 매번 바뀌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다 바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를 장기로 고용하면 그걸 많이 떼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2시간별로 쪼개놨다. 그 작은 알바생 2명 쓰는 데서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데 몇백 명씩 고용하는 제조업체가 원가 절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원가 절감 하려면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2차 전지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위탁 생산 엄청 하잖아요. 화장품 위탁 생산 엄청 하고 전부 이제 위탁 생산 체계로 가잖아요. 그럼 로봇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진짜 큰 흐름으로 봐야 되고 저는 되게 좋은 흐름이라 보는 게 두산 로보틱스 주춤하니까 큐렉소가 꾸준히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가 가요. T로보틱스는 LG 모멘텀으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도 흑자 전환되더라고요. 예상이긴 하지만. 그 다음 뉴로메카는 큐렉소에 로봇파를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큐렉소가 더 좋은 게 뉴로메카 모멘텀 받을 때 큐렉소가 가고 큐렉소는 따로 의료용 로봇 갈 때 따로 모멘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루닛하고 뷰노 최근에 주가 부진한데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루닛이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 그거 2,500억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또 유상증자 하지 않겠냐? 그런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뷰노는 이 중에 뷰노, 루닛, JLK 딥노이드 중에 가장 빨리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분기에서 3분기에 흑자 전환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근데 그건 있어요.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 구조로 바뀌면 오히려 가치주 개념으로 바뀌어서 성장주로 투자했던 분들한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을 계속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하네. 단 조건이 있어요. 매출은 꺾이지 않아야 돼. 매출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익이 적자날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돼요.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근데 AI보다 로봇이 훨씬 더 빨리 흑자 전환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봇이 너무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로봇을 구조적인 성장주로 봤던 수급이 변화될 수는 있다. 오히려. 숫자 매출이니까 이익이 늘어나는데 로봇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전 계속 그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깬 게 AI하고 로봇이.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전업종 볼 필요 없는 금융하고 뭐 통신, SK텔레콤 이런 건 다 뺐고요. 웬만한 업종 다 가져왔어요. 진짜 다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부진하지만 현대오토에버는 일단 2027년까지 5조 매출 잡았는데 그냥 꾸준히 그냥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아마 올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CES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CES가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또 현대기아차가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뭐 방송에서도 현대기아차 뭐 국내에서 안 팔리는 이런 얘기 하지만 글로벌로는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예.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 팔립니다. 왜냐? 북미하고 유럽에서 3위권 밑으로 안 떨어져요. 3, 4위권 계속 유지해요. 2등 갔다가 3등 갔다 4등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는요. 26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계획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 예. 지금 그 시장 침투를 다른 데 주춤한 사이에 너무 다행인 거는 그렇게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요타가 12월 달에 72조 발표했고 그 다음에 혼다 최근에 발표한 거 아시죠? 혼다 발표했고 그 다음에 24년도에 스텔란티스가 아마 신차가 8종에서 10종 정도 나올 거고요. 전기차 신차. 그래서 모든 GM이랑 포드가 줄이니까 모든 전기차 업종이 다 막 마치 구조조정 들어간 것처럼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있고 네이버 지금 견조하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프리카 TV는 이제 아시죠? 경쟁사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니까 그 수요가 저는 네이버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프리카 TV BJ 하는 애들은 네이버 취직보다는 오히려 트위치가 거의 아프리카로 다 넘어올 거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JYP, 하이브, 큐브엔터. 아이돌 혹시 많이 아세요? 아니, 아이돌에 관심을 가셔야 돼요. 이게 아이돌이 이게 너무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 제가 큐브엔터 요 표시한 이유는 큐브엔터에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 노래가 끝장나게 좋습니다. 이거 애프터 라이크라고. 예. 그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이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큐브엔터도 걸그룹, 보이그룹 이제 균형 있게 양성하려고 보이그룹이 이제 육성하고 있고 보이그룹 신규로 나오고요. 엔터는 작년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 제쳐서 전체 수출 규모에서 1등을 찍었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 1등 찍었어요. 그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그 기사 꼭 원문 찾아서 읽어보시고. 두 가지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가 특정 아티스트에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아티스트 라인업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BTS가 3년 9개월 걸렸던 100만 장을 하이브의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 7개월 만에 깼고요. 그거를 SM의 라이즈가 또 깼어요. SM 라이즈가 초도 물량이라고 하는데 초도 물량이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거를 3일 만에 103만 장을 돌파했어요. SM 라이즈가. 그 되게 의리가 있대요. 막 사고 쳤던 아시죠? 누구지? 여러 명이 떼져. 동방신기 말고 혹시 슈퍼주니어. 네. 슈퍼주니어 사고 쳐서 방송 안 나온 애도 2명 있거든요. 걔네도 다 전속 계약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엔터 업계에서는 SM을 그래도 선두주자로 봐요. 근데 다만 약점은 JYP나 하이브처럼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안 했어요. 일본에 매몰돼가지고. 근데 JYP랑 하이브는 JYP 진짜 대단한 거 아시죠? 여기 하이브랑 SM 딴짓 많이 하는데 JYP는 딴짓 안 해요. 네. 그리고 박진영이 미국 시장에서 끝까지 버텼더라고요. 그거 박진영 인터뷰 한번 보세요. 엄청 감동적입니다. 이 미국의 음반사는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리먼 터지니까 하필 원더걸스가 그때만 진출 안 했어도 시기 조정만 했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 물고 텄으니까 하이브나 이런 데가 막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라고 샀잖아요.
근데 이타카 홀딩스급 아메리카 리퍼블릭이라는 최대 음반 유통회사에서 JYP 박진영한테 그랬대요. 야, 너네 그 엔터 아이돌 만드는 시스템 우린 절대 못 따라해. 아, 거기서 딱 이거 일종의 2차 전지 하이니케 양극재 기술 장립 장벽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걸 딱 느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그 융합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나나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프로듀싱하는 앤드류 워시가 이제 BTS 단독 앨범을 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핫백에 1등 찍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JYP 이제 A2K 프로젝트라고 이제 그냥 뭐 절반 이제 비추얼한 그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멀티그룹으로 가는 거고, 그 엔터를 시스템을 미국식 시스템을 바로 도입하는 거고,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침투율이 한 자릿수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중국 이슈 때문에 막 빠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진입 투자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초도 물량 말씀드린 이유는 높은 고연차와 저연차의 간격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뽑으려면 야, 트와이스 한 8년 키워야지 이 잡히는 거 아니야? 그게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 JYP의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연간 앨범 판매량이 850만 장 팔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4만 원 잡으면 3,400억입니다. 근데 그게 앨범만 팔지 않잖아요. 음원 팔고 콘서트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3년 손익분기점 BEP 찍는 거를 1년 6개월 만에 찍으니까 그런 대형 신인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이브 막 BTS 군대 가면 막 다 끝날 것처럼 했는데 르세라핌하고 뉴진스하고 하이브에 세븐틴이라고 있거든요. 세븐틴도 거의 지금 차세대 BTS로 세븐틴하고 아까 말씀드린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연간 앨범을 SM은 NCT라고 있습니다. 한 800만 장씩 팔아요. 그래서 엔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침투율이 6% 8%면 30% 이상까지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막 엔터 회사는 아티스트에 따라 변화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최고의 가장 큰 미국 음반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나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JYP 엔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얘만 마진이 30%가 넘어요. 한 번도 30%를 최근 4년 동안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얘네 왔다 갔다 해요. 하이브랑 SM, YG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YG 너무 안 됐죠. 블랙핑크를 재계약을 했는데 다 같이 완전체로 활동할 때는 블랙핑크 YG가 수입을 가져가고요. 개인 활동할 때는 뭐 제니 따로, 리사 따로 다 개인 회사를 다 차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활동하는 거 YG가 못 가져가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SM의 아까 슈퍼주니어도 개인 활동하는 애들은 하는 거는 뭐 규현이라든지 요새 예능 많이 나오고 잘 나가는 애들은 개인 회사를 또 차려가지고 카카오 엔터로 들어가고 그렇게 수익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JYP는 트와이스 다음 타자가 잘 돼 있고 이제 걸그룹이 너무 주목받았는데 이제 보이그룹 뜰 것 같아서 보이그룹 라인업이 JYP 하이브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라인업 들어오는 게 중국, 일본, 미국, 그러니까 국내 그거 나오는 거 말고요. 미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그룹, 신인 그룹이 하나씩 나옵니다.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 나눠져서요.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 좋더라고요. 예. 아까 이것도 이슈 편입 관련된 거예요. 예. 수급 이슈 편입이 있는데 그 전력기기가 교체 수요가 6개월인데 지금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장기적인 매출에 대한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역성장 없어요. HD 현대 일렉트릭만 좋은 게 아니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까지 다 좋아요 지금. 예. 다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다만 조금 약점인 건 이 회사들의 마진율이 나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더라고요. 예. 국방하고 항공 두 개, 우주항공 둘 다 모멘텀 둘 다 갖고 있고요. 하나에서 다른 대기업이 안 하는 우주항공하고 국방에 이걸로 완전 차별화 포인트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 작은 회사 중에 많이 움직이는 게 인텔리언 테크입니다. 안테나 회사예요. 근데 재밌는 건 VS-AT라고 배에 들어가는 선박용 안테나로 글로벌 전체 시장 점유율 25%를 1등이에요. 네. 그걸로 그냥 꾸준히 그냥 캐시카우가 나오는데
이제 아시죠? 뭐 원앱 그런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에 들어가는 안테나 지금 2위예요, 2위. 그리고 아까 풍산 말씀드렸고, 자 조선은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데 주가 언제 올라가냐? 3년의 그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수주 받은 거가 24년 말부터 드디어 실적에 반영돼. 그래서 죄다 적자여서 현대비포조선만 흑자고요, 흑전했고요. 나머지 다 적자인데 올해 막 8천억 적자에서 막 3,700억, 6천억, 8천억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단점은 너무 무거워요. 이게 수급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하나그룹의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예요. 예. 아 되게 끼가 엄청나게 있어요. 우주항공 끼도 있고 국방 끼도 있고 소프트웨어 끼도 있고요. 근데 소프트웨어인데 이 국방이나 항공 관련된 쪽에 특히 국방에 많이 편중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게 빨간색이 다 마이너스거든요.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작년에 미량의 50% 이상 증설했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실적이 반영됩니다. 삼양식품에 나가사키 짬뽕 잘 돼가지고 한번 잘못 증설했다가 된통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안 해요. 잘 팔리는데도. 라면이 온전한 수혜를 받는 거고, 농심은 많이 너무 라면 비중이 높긴 한데, 라면 외에 다른 게 많고요. CJ 제일제당 그렇고요. 삼양식품이 가장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 80%예요, 매출 비중에. 그래서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엄청 먹는데 라면이 저는 식사 대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도 그 라면을 식사 대용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근데 언제 때 불닭볶음면이냐 하지만 그 불닭볶음면 소스 있잖아요. 소스만 따로 파는데 그 소스가 또 불닭볶음면만큼은 아니지만 중대박 정도를 친 거예요. 소스 수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기사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기사만 또 따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소스가 중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샘플에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소스만 따로 하니까. 그러니까 한 7년, 8년을 계속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하고 농심은요, 2불 이상의 비싼 라면을 팝니다. 일본에 니신푸드라는 데가 라면 계속 1등 하던 데인데 점유율이 계속 뺏겨요. 농심한테 뺏기고 삼양식품한테 뺏기고. 삼양식품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8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농심 라면은 2위입니다. 2위. 근데 니신푸드는 1불짜리 저가고 얘네는 2불 이상 비싼 라면을 파는데도 잘 팔려요. 미국 말씀드린 거예요. 삼양식품이 조만간 5위나 4위권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그만큼 엄청난 반응이 뜨겁고요. 농심이나 제일제당은 광고 엄청 하는 삼양식품 광고 보신 거 있어요? 알아서 유튜브에서 그 외국인들이 이거 불닭볶음면 먹어줘가지고 마케팅 효과가 저절로 일어났고 실제로 진짜 짜게 마케팅하는 회사예요. 마케팅 안 해요. 알아서 잘 팔려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오리온 농심은 마진 형편없어요. 6%, 4%, 5%인데 삼양식품 마진 13, 14, 15 아마 25년 기준으로 마진율 15%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비싸도 삼양식품 사는 게 맞죠. 반도체는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렇게 돈 투자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데 그 다음에 막 AI 하는데 AI의 핵심은 결국은 커스터마이징이거든요. 각계 전투예요. 개별 전투.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칩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검사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패키징하는 후공정도 다 다르겠죠. 그러면 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다량 생산.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가 주목을 못 받은 게 계속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왜?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규격화해서 찍어서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차량용은 안전 테스트도 너무 까다롭고 안전성도 완성차마다 안전 조건도 다 다르고 품질 검증하는 것도 다 다르고 하니까 너무, 근데 마진은 또 박혀요. 그러니까 삼성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에 밀리고 서버에 밀리고 PC에 밀렸다가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가 COTD 공급 부족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커스터마이징 소품종 다량 생산하지 않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뜨기 시작한 게 AI 때문에 뜬 거거든요. 맞춤화된 칩, 각 개별 어플리케이션별 적용 칩이 달라지니까 검사도 다 따로 해야 되고 연구 개발도 따로 해야 되고 테스트도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연구 개발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하는 R&D 비중을 높이는 회사가 투자 아이디어인데, 그런 회사가 요 리노공업이거든요. R&D 비중이 30에서 4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HPSP도 공정용 어닐링 공정 이유도 있지만 이 회사도 연구개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만 아니면 안 되는 회사, 대체불가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회사가 지금 들어가고요. 어닐링 장비는 기존 고온에서 지금 고압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고온은 일본 장비 회사가 꽉 잡았는데 고압은 HPSP가 지금 독점이거든요. ST 얘기하는데 ST는 HPSP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거고요. ST가 뭘 하려고 하면 HPSP 특허에 다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독점. 그래서 이 회사는 TSMC가 약간 눈치를 보는 회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 말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새롭게 키우는 뭐 르네사스, 인피니온, 그 다음에 NXP 같은 회사에 납품하는 글로벌 칩 회사, 글로벌 디자인 하우스, 글로벌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파운드리는 제품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고, 그런 회사들에 눈여겨보자.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도 있으면서 글로벌 고객사로 있는 HPSP, 그 다음에 아까 R&D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리노공업, 솔브레인은 두 개가 다 엮여 있는 거 아시죠? 2차 전지 전해액을 합니다. 한 3위권이긴 한데 전해액을 합니다. 전해액이 왜 엔캠이 요새 날아갔냐면, 전해액은 당장 적용돼서 그래. 24년도부터 FEOC 규정에 바로 당장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국 그 로컬 BYD나 어디죠? CATL이 링더스다이가 미국에 공장 짓고 100% 자기네들 돈으로 투자해도 안에 전해액하고 분리막을 쓰면은 보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45개 차종 중에 19개 차종으로 중국에서 중국산 부품 들어간 것 때문에 보조금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그 대체 수요가 당장 전해액하고 분리막으로 올 거다 해서 SKI 테크놀로지가 반짝했고 엔캠이 반짝했는데, 당분간 그게 구조적으로 진행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전해액은요 보관 기간 자체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해액 업체에 물어보니까 최대 맥스 6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가 무조건 필수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엔캠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대표이사 이슈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격적으로 뭐 압도적으로 두 개밖에 없어요. 틴치하고 캡캠. 중국 회사가 1, 2등인데 그 회사도 주춤한 사이에 한 글로벌 3, 4위권까지 캐파를 늘려놨어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래서 엔캠이 아마 가장 수혜를 받는 거고, 1등 주니까. 글로벌로는 한 3위에서 4위권이고. 그리고 2등이 이제 동아기업의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자회사고, 3등이 솔브레인. 그리고 솔브레인은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은 전공정에도 쓰고 후공정에도 쓰이는데, 전공정의 투자를 다 중단시켜 놨으니까 전공정 투자가 조금만 정상화돼도 전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상당히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게 다 이거예요. 솔브레인, 원이큐엔씨, 하나 머티리얼즈. 예. 그게 다 소모품 회사거든요.
뭐 커츠, 세라믹 커츠, 세정 제품 그런 게 다 일종의 전공적, 후공정에 다 쓸 수 있는 소모품이 아까 말씀드린 이 솔브랜드 소모품에 해당되는 거고, 네.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온칩스랑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반짝반짝한 거는 팹리스 회사가 설계해도 그거를 100% 다 파운드리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파운드리에 맞게 변형해주고 이렇게 제작하기 좋게 중간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 그걸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다 이런 디자인 하우스예요.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러면 그 중간 가교 하는 역할이 다 이제 칩마다 어플리케이션이 다 달라지고 어플리케이션별로 적용하는 게 조건이 다 달라지면 그 만드는 위탁 생산하는 입장에서 공정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이런데 조율하는 회사들이 되게 중요성이 커진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 설계한 거 받아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게 맞게끔 중간 조정하는 회사들이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네, 제가 보는 회사는 이 SNS텍이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보는데 EUB한데 EUB가 너무 비싼데 근데 EUB가 25년도 그래도 EUB가 필요하니까 EUB 장비를 하려고 TSMC랑 삼성전자가 줄 서서 받아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EUB 블랭크 마스크, EUB 포토 리지스트 이거를 전부 일본산 호야를 썼는데 이미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중국의 로컬에 들어가는 거는 호야를 따라잡아서 중국 시장에서는 SNS텍이 점유율 1등이고요. 35%. 아직 미국 하이엔드까지는 못 갔어요. 그걸 25년도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토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한 장이 1억인데요. 그거 한 장 불량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엔지니어 잘리고 막. 그러니까 그 불량률을 잡기 위해서 블랭크 마스크랑 포토 리지스트를 EUB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량률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1억짜리 한 장 포토 마스크 그거를 손실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근데 호야는 당연히 호야가 전체 글로벌 시장 다 1등이니까 너무 비싸게 받고 커스터마이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SNS텍이 잘 치고 들어갔고 중국 시장은 이미 잡았고 미국만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미국 거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반사수혜를 받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공장 뭐 철회 안에 많았는데 철회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중국에 그래도 먹을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NS텍이 아마 굉장히 25년도니까 또 선반영이잖아요. 아시죠? 주가는 항상 6개월 선반영이에요. 최소 6개월이거든요. 그거 반영하면 저는 25년도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숫자 한번 보시죠. 반도체 회사 중에 별로 관심 없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EUB가 된다고 보면 이런 회사들은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왠지 아세요? 그냥 기술 진입 장벽이 이거밖에 없어요. 칩셋 미디어도 아까 그런 디자인 하우스 겸 IP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 후공정 3인방은요. 두산 테스나, 패키징 쪽,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세 가지인데 두산이랑 합쳐졌잖아요. 두산이 재무구조 여러 가지 이슈는 많지만 그래도 두산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완전히. 그리고 당연히 SFA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보다 두산 테스나가 더 당연히 인지도가 있고 더 좋아합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실적 두산 테스는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기차 타이어 마모가 엄청 심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타이어 진짜 많이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비싸요. 20에서 30% 비싸요. 그러니까 PQ가 다 동시에 증가하는 건 맞아요. 타이어 업종. 근데 얘는 또 뭐 아들 간에 그 싸움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그 지분 관련돼서 그 이슈가 있었고. 2차 전지는 1월 달은 엔캠이 제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빌. 이거 다 봐야 되는데.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FNF, 요거 아세요? 감성 코퍼레이션? 엄청 재미나는 회사인데. 캠핑용품 중에 스노우피크라고, 와, 요새 버스에서도 광고하고, 지하철에서도 광고하고 장난 아니에요, 이거. 스노우피크 회사인데, 캠핑용품하고 캠핑 의류가 있잖아요. 저가 시도했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 캠핑계의 에르메스래요, 스노우피크가. 네.
결국은 스노우피크로 간대요. 근데 최근에 주가 부진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안 좋다니까 뭐 중국에서 되겠어? 약간 이게 FNF 약간 초창기 그림인 것 같아요. 대만에 근데 지금 4, 5전까지 매장이 냈고요. 홍콩하고 대만 필두로 이제 중국 올해 진출합니다. 올해 말에. 그래서 강성코퍼레이션 2차 전지처럼 숫자가 찍혀요. 매출 이익이 50%씩 늘어납니다. 근데 시총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5천억 정도는 올라야 좀 기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마진 좋아요. 그리고 FNF 마진 거의 30%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진입니다. 필라홀딩스 영업무역 한셋이로 매출 이익 사이즈도 안 되지만 마진도 게임이 안 돼요. 클래시스, 원텍, 비올,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컬, 휴제, 메디톡스 이 회사는 다 공부해야 될 회사들. 자, 관세청에 HS 코드가 있습니다. 9019.90.0000. 그거 치면 매월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클래시스는 브라질에서 지금 막 150%에서 300% 늘어났고요. 비올은 실펌엑스가 미국에서 진출했고요. 파마리서치는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제이시스 메디칼, 중국, 미국, 일본. 휴젤, 미국 진출했고 유럽 진출했고. 휴젤이 메디톡스 대웅제약이랑 싸움하고 있는데 특허 침해 관련돼서 24년 6월 끝나요. 그러면 다수의 봤겠지만 그게 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이 두 회사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다. 클래시스만큼 원텍, 비올, 파마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모펀드 시장에서 이런 회사들을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베인캐피탈을 가져가고 나서 시총이 2배 이제 커졌죠. 네. 그 다음에 화장품에 중국 빨리 접고 이 회사들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박살난 이유는 중국 고집하다가 박살났고 작은 회사 CNC나 코스메카나 클리오가 잘한 거는 빨리 미국 인디 브랜드를 인디 쪽을 공략했어요.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포지션이 커지면서 와 생각보다 올리브영 가면 제일 보기 좋은데 코스메카, 클리오, CNC, 인터가 제품들이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제품보다. 저는 이거 하고 미용 의료기기는 맞아볼 수 있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매장 가서 어디가 많은 이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스노우피크 잘 팔리는지 FNF 그저 디스커버리나 MLB가 잘 팔리는지 보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클래시스 맞는 거 어려우면 그냥 매달 수출 데이터만 보세요. 어디가 어느 나라가 늘어나나 브라질이 늘어나? 미국이 늘어나? 유럽이 늘어나? 동남아시아가 늘어나? 보실 수 있어요. 서울 금천구 하면 제이시스 메디칼, 강원도 강릉하면 파마리서치. 이게 다 지역별로 다 나오는 클래시스 서울시 강남구. 그 다음 효성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매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날라갔다가 지금 박살났는데 탄소섬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탄소섬유가 수소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고급 막 자전거 엄청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막 하이엔드 자전거에도 들어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튜브 트레일러라고 기본적인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고. 그래서 수소가 조금 수소 산업이 커지려면 여러 가지 과도기는 겪겠지만 탄소섬유는 대체 불가 소재라서 지금 도레이 첨단 소재랑 막 경쟁하듯이 전주의 공장을요 1년 앞당겼어요. 캐파를. 네. 캐파 30에서 50%씩 늘어나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마진율이 23%예요. 타이어 코드 지금 1등이잖아요. 타이어 코드도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 전기차 타이어 엄청나게 빨리 마모되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타이어 코드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탄소섬유까지 가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섬유 비중이 커져요. 20%에서 40%까지 늘어나면 탄소섬유 마진율이 한 2, 3% 되고 타이어 코드는 마진율이 10% 언더거든요. 네. 그런 거고.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학도 효성첨단소재 비슷해요. 수소의 진심인 회사예요. 그래서 롯데정밀학이 아시아 최대 수소를 운반하는 암모니아로 NH3로 운반하거든요. 그 아시아 최대 암모니아 유통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도 대부분 그래요. 이제 화학업체들이 아시죠? 요 한솔케미칼은 대주전자 재료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2등 회사. 그리고 반도체 부품 쪽 하는 회사예요. 네.
웨이퍼 그 표면을 닦는 그거라고. 과산화수소 1등이고요. 과산화수소 1등이고요. 그다음 국도화가 아시죠? 왜 각종 그 도료, 에폭시 수지, 페인트 전체 세계 1등이에요. 국도화의 에폭시 수지가. 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근데 커버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채널이 잘 돼가지고 이런 막 세계 1등 하는 회사들 같이 구독자분들 모시고 같이 탐방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채널이 커지게 좀 많이 좀 주변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제가 이런 거 컨택은 제가 다 할 테니까 같이 또 탐방 가서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궁금하신 것도 질문도 하시고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 끄고 살짝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 하셔도 됩니다. DS 단석 이거는 최근에 상장됐는데 아직 제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회사가 괜찮은 말씀. 근데 그래도 이익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미약품은 저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보고 있어요. 와 지금 그 싹센다 위고비 그 마운저로 그 난리잖아요. 지금 그 3인방이 그거 그래도 국내에서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한미약품 지금 딸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는데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를 뭐라 그러냐 앞으로 키울 신성장 동력 중에 1순위로 잡아놨어요. 플랫폼까지 만들어가지고 주가는 진짜 박사하는데 지금 꾸준히 제일 좋아하는 제약회사 탑3 중에 하나인데 왜 심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도 잘하고 일반 의약품도 잘해요. 그리고 화장품 진출했어요. 마데카솔 아시죠? 동국제약 마데카솔. 그걸 화장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빅히트 쳤어요. 마데카 크림이라고요. 와, 제 주변에 50 넘으신 지인분들한테 설명한 마데카 크림 드리면 제일 좋아요, 진짜. 현대백화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현대백화점 직원한테. 혹시 동국제약 주식 갖고 계시냐? 갖고 있대요. 아, 그 웃으시면 안 돼. 그 본인 제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국제약 또 관심 있으니까 또 다른 매장 또 갔죠. 그 직원한테 또 물어봤어요. 혹시 동국제약 주식 들고 있으세요? 아, 들고 있대요. 야,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회사. 네. 마데카 크림이요. 막 하여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회사 혹시 관심 있다면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대웅제약은 그거예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휴젤 같은 보톡스 필러 쪽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대웅제약이잖아요. 재밌다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어요. 대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뜨는 회사는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저는 눈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이 삼천당제약 그 인공눈물 넣거든요. 근데 이 눈 아시죠? 황반변성이라고. 그 아일리아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나오는데 그거 관련돼서 임상 제일 우리나라에서 앞서 있는 회사예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이 황반변성 치료제. 그거 황반변성 치료제 하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숫자인데 T로보틱스가 450억, 800억, 1500억 이렇게 커지고 큐렉소도 700억, 800억, 1200억 커집니다. 그래서 이 큐렉소는 당장 뭐 올해 이미 흑자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로보틱스가 24년도에 50억 흑자 전환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40억 적자라고 돼 있는데 아마 진짜 두산 로보틱스도 캐파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게 흑자 전환 시기가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AI보다는 숫자가 훨씬 빨리 찍히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닛은 원래는 25년도에 흑자 전환한다고 돼 있는데 270억 적자돼 있어요. 근데 계속 기대감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볼파라 인수 자금 2,500억 그것만 어떻게 합리적인 순에서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손 벌리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다시 왜냐면 1등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유방암 그 인수한 회사가요. 데이터 연간 이제 그 루닛이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데이터 들어가는 비용을 이 회사 볼파라 헬스케어 그 회사 인수한 것만으로 연애 그 데이터 그거 빅데이터 수집하는 비용이 한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에서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서 이 북미 관련된 네트워크가 대형 병원부터 종합병원, 일반 병원 이 북미에 관련된 병원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루닛 북미 진출이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루닛도 FDA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아시죠? 후지필름이랑 엮여서 보험수가 적용이 되고요.
뷰노는 이제 그 딥카스라고 그게 이제 올해 흑자 전환되는데 딥카스도 그 FDA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랑 엔터 요거는 말씀드렸고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말고도요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아마 그 정의선 회장이 현대오토에버랑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현대오토에버가 특징적인 거는 대기업에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대기업의 그 IT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통합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거에 평균이 전체 매출에서 최소 3%거든요. 너무 조금 택도 없는 소프트웨어 완전 어떻게 보면 완전 개무시한 거죠. 0.8%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의 평균 수준만 가도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2배 이상 성장합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빼고도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잘 팔리면 지금 텔레칩스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회사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렸고 풍산 말씀드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숫자가 좋지만 이 회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란 한 가지 모멘텀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과 우주항공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거. 그래서 둘 다 좋은데 비중 조절을 할 때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게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전체 1등이더라고요. HPSP가 마진율 53%. 2등이 클래시스입니다. 여기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KCT, STI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나중에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아무리 봐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지금 1200억 올해 영업이익 난다고 해도 이걸 밸류에이션 해보시면 너무 비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엔캠,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솔루션,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못지않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다 10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드디어 올해. 실리콘 응급제는 하이엔드 차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차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K온 납품 계약이 나왔고요. SK온에 납품했다는 건 포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픽업 그 포드에서 엄청 우는 소리를 했는데 F150 라이트닝이 11월 달에 4,400대 팔렸거든요. 네, 월에 최대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포드 매출 실적 월별로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거 한번 거기에 뭐 특이점이 생기면 말씀드릴 거고 왜냐면 포드하고 GM이 계속 뭐 캐파를 뭐 연기하겠다 그런 계속 전기차에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들 보시면 클래시스만 51%가 아닙니다. 원텍 41%, 비올 53%.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38%인데 이거 40%까지 늘어나고요. 휴젤 36%. 그래서 야 휴젤하고 메톡스 이렇게 두 개가 막 고민된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꼭 기준점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많이 팔면 뭐합니까? 마진을 못 내는 회사는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아모레퍼시픽 3%, LG생활건강 7%, CNC엔터 15%, VT 14%, 코스메카 10%, 클리오 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 마진이 좋아요. 물론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야,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매출 사이즈가 더 크잖아. 네, 그걸 감안해도 얘네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네. 화장품의 원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화학업체인데 소위 말하는 멀티플레이어. 롯데는 수소랑 그걸 갖고 있고 효성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니까 전기차 모멘텀도 가지면서 수소 모멘텀 가지고 있는 거고 국도화학은 이제 전방산업이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런 게 엮여 있는 거고 한솔케미칼은 IT하고 2차전지. 이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기가 작은 회사인데 태양광 쪽인데 여기가 이 전구체 생산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게 전구체 때문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0억대에서 500억대, 7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요새 반짝반짝해요. 한번 보시면 작은 회사인데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은 아시죠? 렉라자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유한양행 항암 치료제 중에 유한양행이
렉나자가 제일 가장 빠르게 임상 승인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올해 1,000억대 드디어 이익 찍습니다. 1,000억대 넘는 제약회사가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종근당, 대웅제약 뭐 빼고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동국제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조그만 회사인데 800억대 영업이익 나오고 내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 찍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시총 대 영업이익 그거를 비교해 보셔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이제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예, 인천 이렇게 와서 엄청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